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부자가 되기 위한 덕목 13가지와 인생 조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 절제하라.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자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귀한 마음이다. 젊은 시절에 너무 방종하면 마음의 질서가 없어지고 너무 절제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자제는 최고의 승리이다. 둘, 침묵을 금과 같이 하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침묵은 위대한 힘의 근원이다. 셋, 매사의 질서를 지켜라.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라. 또한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부자의 책상과 빈자의 책상을 보라. 부자의 책상엔 절대로 너저분한 서류더미가 없다. 넷, 결단 앞에서 망설이지 마라. 꼭 해야 할 일은 결심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필경 자신에게 재난이 초래된다. 다섯, 절약을 생활화하라.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 즉,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가지고 싶은 것은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라. 또한 작은 지출을 삼가라.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여섯, 근면하라.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 안 해도 될 행동은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근면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 근면과 기술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일곱, 속이지 말고 진실되게 행동하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거짓말로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여덟, 정의를 지켜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비록 클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요. 착한 뜻이 없으면 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상하고 말 것이다. 아홉, 중용이란 덕목을 지키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극단을 피하라.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저 홧김에 상처 주는 일을 삼가라. 열, 청결하라. 몸과 의복, 습관상의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열하나,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피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약한 바람에 흔들리지 마라. 열둘, 순결하라. 건강이나 자손 때문이 아니라면 과도한 성관계를 피하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과 다른 이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까지 과도한 성관계를 갖지 마라. 열셋, 겸손하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잘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이다. 겸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돈의 가치를 알려면 가서 돈을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한다. 경험은 소중한 스승이지만 바보는 경험에도 배우지 못한다. 부가 늘어나는 사람은 걱정도 늘어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부자는 누구인가? 만족하는 이다. 만족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런 이는 없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현자의 도를 가진 것과 같다. 가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만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치유는 신이 하고 값은 의사가 받는다.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돈의 가치를 알고자 하거든 가서 돈을 조금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남자를 건강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현명하게 한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다수에게 부침성 있고 소수에게 친밀하고 한 명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도 놓치지 않고 잘 잡았으며 나쁜 때는 더더욱 부지런히 노력해 수습하면서 비켜가기 때문에 나쁜 운이 크게 작용을 못한다. 돈은 벌기는 쉽다. 하지만 돈을 쓰기는 더 어렵다.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쓰는 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로 세워라.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으며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재물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므로 오직 돈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 돈은 행복이 아니며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깨우쳐야 돈이 많아도 우쭐해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면에 불을 쌓아둬라. 물질의 결핍이 정신의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며 내면의 불안과 결핍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되지만 내면의 부족함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획이 없이 나가는 돈을 막아라. 많은 사람들은 돈은 아낄 수 없고 쓸 일만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절약하는 습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한 번 덜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데 비싼 돈을 들이는 일을 딱 한 번 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된다. 매달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세심하게 각각의 사용처에 돈을 분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동전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까지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잘 쓰는 방법은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 둬야 한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 그것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치우고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내일 먹는 일이다. 한가한 생활과 게으른 생활은 전혀 다르다. 누구든지 무덤에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번 돈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최고의 자기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머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머리에 투자한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리 없다. 자본주의가 붕괴되거나 나라가 파탄이 나는 상황이 된다 해도 머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자기 지갑을 털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운다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지식에 대한 투자는 항상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저축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충고다. 모든 돈을 저축하지는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나는 40이 될 때까지 한 푼도 저축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 투자해왔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돈이란 도구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돈이 인간 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을 밝혀 빛을 내게 한다는 생각이나 혹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돈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어떤 목적일 수는 없다. 진실로 인간다운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것이다. 돈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인간이 돈의 편의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다. 절약과 소비의 적절한 기준을 가져라. 이상적인 소비와 맹목적인 소비는 구분해야 한다. 경제를 자극하는 소비는 필수적이다. 소비량을 늘려야 경제가 움직이고 국가도 국력을 올릴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절약하면 적절한 소비나 합리적인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다. 반면에 과도한 소비는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게 만든다. 자산 관리를 하는 최종 목적은 최대한 개인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적당한 소비는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법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이 승리한다.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는다. 사람은 늦을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게으름은 발걸음이 느리기에 결국 가난에게 금세 덜미를 잡힌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 따라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 놀라울 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인생에서 모든 일에는 그 근본이 존재하는 법이다. 실패의 본질을 숙지하라. 실패는 순간의 좌절이다. 실패에 좌절하고 항복하지만 않는다면 실패는 결국 금방 지나가 버린다.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긴 인생에 있어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지금의 고통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실패가 아닌 작은 성공으로 생각하라. 성공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오로지 철저히 개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처받은 대로 똑같이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원한의 감정을 품는다면 오직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무심하니 그를 이기는 길이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들추어 주는 데 있다. 사람은 고생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겸손하고 슬기로워진다.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 둘의 발뒤꿈치를 문다. 당신이 삶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생각을 열어주고 모든 가능성을 실현시킨다. 오늘 하루는 미래의 이틀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따라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보내며 사실상 25세에 이미 죽어버린 것과 다름없이 살지만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비밀은 셋 중 둘이 죽었을 때에만 지킬 수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옳은 말을 듣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이다.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인생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의 시간은 항상 넉넉한 법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매우 광범해서 유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된다. 일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한가한 자는 불행한 자다. 당신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끌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자신의 영악함을 감출 수 없는 자는 바보이다.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분별이 부족한 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믿음을 통해 보는 방법은 이성의 눈을 닫는 것이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불똥이 튀더라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하고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하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라.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병이라고 말하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암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정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기 때문이다. 물질적 소유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물질적 소유를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면서 그러한 소유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이처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심은 중독과 같아서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때보다 자제할 때 더 큰 기쁨을 안겨준다.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욕망을 가라앉히면 만족감은 훨씬 오래 지속되며 이는 정신과 양심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것을 보라.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처지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억지로 고개를 돌리려고 애쓰지 않는 한 자연히 앞만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명예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이다. 아무 명예도 얻지 못한 채 하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지 마라.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권력이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되는 것인가? 아니다. 권력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것이 어찌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신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대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대 또한 자기 몫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성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리에 앉든 상관없다.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핑계로 이런 품성을 잃어버린 채 염치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삶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만악의 근원이라 한다. 하지만 돈의 결핍도 마찬가지다. 돈 생각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다.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항상 진실을 말하려 애쓰고 만족시킬 수 없는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존재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탁월한 특성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하게 전념한다. 갑자기 커지는 어리석은 생각에 팔려 결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근면과 인내만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과 경쟁하는 대신 그들을 존경하는 듯이 보여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그들의 허영심에 빠져들면 이제 그들이 당신을 칭찬할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좋아할 것이다. 인간사 행복이란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대단한 행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매일 느끼는 사소한 편리함에서 온다. 여유로운 삶과 게으른 삶은 다르다. 여가를 즐기려면 시간을 잘 사용하라. 1분을 잘 활용할 수 없다면 1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애쓰는 사람은 가진 것 모두를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잃는다. 이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